안녕하세요. 사야JTV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야JTV의 제이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또 찍는 이유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찍게 됐냐면 제가 왜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조금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 중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 유튜브 하다 보면 그런 일 많겠지만 왜 후진국에 가서 사느냐. 말레이시아는 속된 말로 가족 같은 나라다. 가족 같은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사기꾼이 많다. 다들 좋은 나라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말레이시아에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했어요. 이런 댓글이 왜 달릴까? 걔 중에는 정말 전문가처럼 말레이시아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일단 제 유튜브에는 현지인들 팔로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저를 모르시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은 사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 제가 재미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유를 드리는 것 뿐인데 거기에다가 후진국에 왜 사냐, 말레이시아는 가족 같은 나라다, 말레이시아는 사기꾼밖에 없다, 그런 댓글을 받게 되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어요. 더 심한 댓글들이 달릴 수도 있겠죠. 이제 구독자가 좀 더 늘어나고 제가 좋은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많은 댓글들이 달리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대한 유튜브를 올렸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제 유튜브에 와서 한국은 가족 같은 나라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왜 사느냐. 한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써놓는다면 과연 제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에 왜 사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진국에 제가 왜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해외 법인장으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알고 온 것도 아닐 뿐더러 말레이시아에 와본 적도 없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왔거든요. 그럼 제가 왜 해외 법인장으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느냐?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에 대한 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게 보신 저의 상사분께서 저를 말레이시아에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신뢰했고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가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법인도 설립하고 현지인 파트너랑 일도 많이 하고, 저는 참 작은 존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무척이나 고생도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 그리고 여기에 왔었던 것을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말레이시아는 저한테 정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해준 나라였어요. 저는 사실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10개국을 다 가봤거든요.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출장도 가봤는데, 자, 아세안 10개국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리상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싱가포르, 그리고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 있죠. 그 위에 태국 있죠. 왼쪽에 인도네시아 있죠.
그리고 저 동쪽 부분에는 필리핀이 있죠. 그 위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무시한 거 아니지만 작은 나라라서 제가 빼먹었네요. 보르네오 섬에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브루나이. 이렇게까지 하면 10개국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10개국에 최소 5번 이상 가보고 최소 한 달 정도 이상 살아본 나라들이 또 한 7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개국을 다 가봤는데 10개국 중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싱가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정도인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네. 보통 동남아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라는 것도 사실 유럽 사람들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우리로선 동남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국과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가 동남쪽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동남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리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미지가 무엇일까를 여기 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하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보통 빈국에 속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브루나이는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브루나이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이 넘어요. 거의 3만 불인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럼 브루나이가 한국만큼 잘 사느냐? 브루나이에 가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나라냐? 그건 아니죠. 브루나이는 인구가 40만 밖에 안 돼요. 40만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왜 그렇게 높냐라고 하면 자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운이 좋아서 잘 사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수출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2만 8천 불인 나라가 됐을 수도 있고 2,800달러인 나라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국가고 도시국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브루나이는 4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레이시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레이시아가 이 정도로 잘 사는지 잘 모르세요. 웹에서 찾아보시면 보통 9,500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만 불이 넘었을 때도 있고 한데 말레이시아 저도 처음에는 말레이시아를 잘 모르고 왔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었어요. 물론 또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못 사는 나라죠.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일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법인장이고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큰 일을 한다고 했어도 저희 가족들도 말레이시아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시아의 국가 중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도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어요. 뭐 하러 갔냐? 통역하러요.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러 방글라데시에 9일 정도 갔다 왔는데 방글라데시는 제 기준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고 근데 그 방글라데시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말레이시아를 안 와보셨잖아요. 말레이시아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아니야? 그런 빈국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다가 김정남이 살해되고 나서 연일 뉴스에 이제 국제공항의 모습, 대사관의 모습, 쿠알라룸푸르의 도시의 모습, 이런 거를 보시니까, 말레이시아 되게 잘 살아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안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레이시아 꽤 잘 살더라.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할게. 라고 하셔서, 엄마 원래도 이랬어요. 라고 하고, 물론 제가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를 말레이시아에 모시지 못한 불효의 죄가 있지만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제가 오고 나서 일하고 살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한 번도 안 와봤던 제 친구들이 말레이시아에 되게 많이 놀러 왔어요. 근데 다들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와, 말레이시아 되게 잘 산다. 도로도 되게 잘 돼 있고, 와, 야경 끝내주고, 음식도 맛있고, 생각보다 지저분하거나 불편한 것도 없고, 와, 호텔도 진짜 좋고, 근데 싸고,
생활비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쇼핑 천국에 음식 천국이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레이시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심지어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뭐 10위 안에 쿠알라룸푸르는 거의 매년 들 정도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도시, 그리고 주재원들이나 디지털 노마드족들이 일하고 외국인과 어울려서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 1위 에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가 꼽힌 적이 있고요. 말레이시아 전역이 다 살기 좋다, 뭐 깔끔하다, 편리하다 라고 얘기는 하긴 힘들겠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자 도시에서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정말 와 진짜 화려하다, 정말 깔끔하고 잘 돼 있다, 관광하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생각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말레이시아는 살기 좋고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세계 테마 기행 촬영을 하면서 태국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어디 사냐? 그래서 나는 사실 집은 한국에 있지만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다라고 했더니 말레이시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태국만큼 좋냐라고 물어보길래, 물론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태국보다 훨씬 잘 살아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잘 산다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만데 태국보다 4천만 명 국민이 적지만 말레이시아가 훨씬 잘 살아.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하면 2배 정도 잘 살아. 베트남보다는 3배 정도 잘 살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 말레이시아가 그런 나라였어? 그렇다면 나중에 말레이시아도 한번 가볼게. 여행할 만한 곳들이 있니? 뭐 쉴 만한 곳들이 있니? 그래서 당연하지. 말레이시아 국민이 3,200만인데 한 해 관광객이 2,600만 명에서 2,800만 명까지 와. 거의 국민 수준으로 많이 와. 했더니 또 놀라면서, 아, 그래, 그렇게 볼 게 많아? 갈 곳이 많아? 할 게 많아?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뭐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나라 사람들이었냐면 프랑스 사람, 스위스 사람, 체코 사람, 그리고 러시아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건 말레이시아 잘못인가요? 말레이시아가 나라를 잘 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였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EBS FM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라디오 방송 그곳은 어때 말레이시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잘 모르던 말레이시아가 지금은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교육에도 좋고 살기도 좋고 은퇴 이민으로 가서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듣게 된 거죠. 이제서야. 예전에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여기서 20년 30년 살고 계셨던 분들도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20년 30년이나 사시겠어요. 심지어 후진국에서 뭔가 편의시설도 별로고 인프라도 별로고 정말 그렇게 살기 어렵고 정말 가족 같은 나라라면 그분들이 여기 왜 사시겠어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살 이유가 있겠죠? 살 이유를 찾으셨을 거고, 그러면 너는 거기서 왜 살고 있는데 후진국에서 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법인장 자리에 제안을 받게 돼서 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살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된 건데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거의 굉장히 비슷한 언어를 쓰거든요. 그걸 바하사 물라유라고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어는 바하사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한 90%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레이어도 똑같아요. 제가 말레이어를 모르고 영어만 쓰면서 말레이시아에 사는 것과 말레이어를 알고 말레이시아에 사는 것은 그 삶의 깊이와 질을 정말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근데
보세요. 영어 번역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하면 요즘엔 영어 잘하는 사람 정말 널리고 널렸잖아요. 개나 소나 다 잘하니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4 용지 한 장에 15,0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말레이어를 번역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7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물론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경제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하지만 아세안이라고 말씀드린 동남아 10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5%를 상회해요. 말레이시아도 뭐 4%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뭐 10년 전만 해도 거의 7, 8%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 전체에는 해외 투자도 많고요. 건설도 많고요. 이 아세안이 앞으로 되게 커나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에 되게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게 지금으로 끝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레이시아를 더 배워나가면서, 게다가 신남방 정책을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죠. FTA도 협상도 진행 중에 있죠. 말레이시아는 Look East Policy라는 그 2.0 버전에 지금 현직 총리인 마하티르 총리가 아시아, 뭐 일본이나 한국, 그 중에서도 한국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오셨을 때, 또 말레이시아 알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말레이시아를 아는 사람들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예전보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 기회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기회겠죠? 네 번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뭐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대사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1위가 말레이시아였어요. 그냥 호감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답할 정도의, 심지어 그 비중이 81%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거나 뭔가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제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환대를 받고 저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코트라에 대한 방송을 할 때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말레이시아는 할랄 이슬람 문화가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사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폐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무슬림 국가 중에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개방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와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뭐 책도 읽어보시고 TV도 보시고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동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리비아, 뭐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인종면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래서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를 놀러 가면 야 진짜 살 것 같다,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그 나라의 율법, 뭐 샤리아 이런 것들이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똑같은 무슬림 국가지만 말레이시아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싸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말레이시아에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말레이시아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계가 한 60% 정도 되고요. 뭐 60이라고도 하고 65 사이라고도 하고, 중국계가 25에서 30 사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한 90% 되죠? 근데 그 수치가 그거보다 조금씩 낮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도계가 한 5에서 7% 정도 있다고 하면 나머지가 한 2, 3% 남잖아요. 그거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200만 중에 실제로는 300만 정도가 거의 외국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보다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지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와요.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저처럼 말레이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고 이주하거나 은퇴 이민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던지시는 후진국, 모자란 나라, 못 사는 나라 가서 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 하니까 사는 거죠. 살기 좋으니까 사는 거고요.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고 더럽고 막 치안도 안 좋고 진짜 못, 막 지지리도 못 살고 그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은퇴하고 나서. 안 살아요. 저 같아도 안 살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에 제가 느꼈던 답답함.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인생 신경 쓰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 회사를 들어갔니? 네 월급은 얼마니? 왜 결혼은 안 하니? 왜 아기는 없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남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여기는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잘 살고 네 인생 잘 살고 서로 잘 살면 되는 하나의 객체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다르구나. 쟤는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쟤는 저걸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라서 그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라는 특성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숨통을 트여주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 이건 정말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은 뭔가 되게 과도해요. 남의 인생에 관심 진짜 너무 많고요. 경쟁 너무 심하고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뭐 남이 뭐 하는지 너무 들여다보고요.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뭐 꼰대 뭐 이런 것들이 말레이시아에는 없어요. 제가 또 너무 흥분을 했네요.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끔 흥분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또 흥분했습니다. 사죄드릴게요. 없어서 없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매일매일 배워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느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가슴 찢는 일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가족 같은 나라에서 산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왜 사는지 이해 못 하시겠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르시면서. 제가 아세안 국가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살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나 뭐 모든 면에서 무슬림 국가라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말레이 사람들이 게으르다 뭐 여러 가지 단점도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점이 없나요? 우리나라도 단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많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다 보니까 심지어 경제 수준도 조금 높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건설붐도 많이 일어나고 뭐 스카이스크래퍼만 봐도 여기저기서 새로운 건물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정말 보자마자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도 내년에 완공될 거고요. 그럼 말레이시아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경제 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 발전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발전율도 높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계속 좋아지겠죠. 그게 당장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반박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말레이시아 음식 입에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사실 음식이 좀 입맛이 까다롭고 많이 먹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말레이시아 음식이 굉장히 다채롭고 음식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도 많은 편이고 한국 음식이나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살기 불편하지 않아요. 치안도 좋은 편이고요. 살기 괜찮은 편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또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문가가 돼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게 제 꿈인데 후진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못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사시는 말레이시아 교민들은 다 못난 분인가요? 후진국에 가서 찌그러져 살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서 사시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역으로 그러면 그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왜 사세요? 자기 나라라서? 나의 나라라서? 저도 한국 사랑해요. 전 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저도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살았었어요. 여기서 훨씬 낮은 연봉을 받고 훨씬 낮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살았던 행복감과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던 행복감을 비교해 보라면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제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요. 아니야, 넌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넌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일부 한국인들 악플 달고 막 남들 헐뜯고 맨날 싸우고 정말 지지를 못 나게 사는 한국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참 불쌍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레이시아라는 후진국에 살고 있는 제가 선진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욕먹을 사람인가요? 그건 서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분명 살기 팍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 저의 친구들, 제가 아는 지인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문화와 한국이라는 그 환경에서 힘들지 않을까의 걱정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왜 멍청하게 한국에서 살아? 왜 이렇게 좋은 여유로운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살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있어?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 저의 가족들, 친구들, 저의 지인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떨 땐 존경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팍팍한 삶을 산다고 느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왔더니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신체의 건강 때문에 그냥 행복해졌어요. 근데 제가 못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박할게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10개국에 대한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살아보니까 알겠고 배우게 된 많은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찾고 싶어요. 이미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글을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라디오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는 TV까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기회들을 받고 있어요. 제안받고 있고 미팅도 할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라고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여행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더 많이 알아볼 거예요. 더 바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에 대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전문가적인 소양, 자질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말레이시아에 오래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힘들어질 때도 있겠죠. 근데 힘든 게 저뿐인가요? 저 말고도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제 지인들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못 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다 불쌍하고 다 우울하고 우리보다 다 무시당해도 되는 가족 같은 나라에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저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도도 별로 없으실 거면서, 말레이시아가 못 사는 나라네, 무슬림이 어떤 나라네, 이슬람의 실체가 어떻네, 이런 댓글 저는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유튜버 구독자나 유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갔나요? 저는 저의 팔로워들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현지인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독을 끊어주세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요.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제 친구 중에 50억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50억 집에 사는 사람이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야, 너는 그렇게 잘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50억 집도 없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 말 없으시죠? 화나실 것 같죠? 짜증나실 것 같죠? 그게 딱 제 기분이에요. 저한테 하신 얘기 아니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누가 볼 수 있는 어떤 글을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렇게 막 올리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세안 국가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말레이시아에 계속 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세안 10개 국가를 제가 다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기도 했고, 뭐 일로도 가봤고, 여행으로도 가봤고. 필리핀,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 친절하고, 뭐 갈 데도 많고. 하지만 필리핀은 절대적으로 저는 치안 면에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은 조금 힘들었고, 인도네시아, 너무 나라가 멀리 펼쳐져 있고요. 자카르타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열대우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카르타에 산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교통 지옥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방콕과 똑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발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인도네시아 기회를 찾는 면에서는 좋겠지만 저는 교통 지옥에서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가로 인도네시아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없는 말레이시아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라오스, 관광하긴 정말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는 말레이시아보다 좀 부족하죠. 그리고 라오스에서 정말 여행하면서 버스를 타고 막 여기저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오스 정말 사랑하는 나라지만 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베트남, 발전 가능성도 높고 많은 기업들도 진출해 있고 한인들도 많죠. 커뮤니티 25만 명, 정말 뭐 많죠. 어느 뭐 다낭 같은 데는 요즘 가보면 한국 다낭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베트남, 저는 베트남에서 제가 기회를 찾기에는 제가 조금 늦기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베트남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베트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제 기준에는. 그리고 베트남의 말레이시아랑 비교했을 때는 베트남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 왜 긍정적이냐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였다라는 걸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캄보디아를 잘 알진 못해요. 캄보디아에 기껏해야 한 20일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는 긍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보다는 인프라가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찾기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캄보디아 제외, 미얀마, 양곤이랑 바간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제외. 태국,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많이 놀러 가시죠. 하지만 저는 태국에 산다면 방콕에 살고 싶은데, 방콕 너무 번잡하고 너무 사람 많고 무엇보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전 못 살겠어요. 그리고 언어가 중요해요. 태국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태국어를 제가 진짜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전 솔직한 마음으로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국 제외. 그러면 다 제외했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가 브루나이 남았어요. 브루나이 무슬림 율법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40만밖에 없어서 뭔가 일적으로 기회를 찾기에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강한 만큼 예를 들어 놀거리도 부족하고 술 사기도 너무 어렵고 담배는 거의 팔지도 않고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와, 관광지에 왔다, 놀아야지, 라고 했을 때에 뭔가 그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하기에 조금 아쉬운 나라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길 가다가 사람 보기도 정말 힘들고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고, 일찍 일찍 닫고. 그래서 일주일 넘게 있었지만, 한 4일, 5일쯤 되니까 되게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가보려고 하다가 막 일부러 막 아무도 모르는 동네 뒷산에도 올라가고 막 강에도 찾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바다 쪽으로도 가고. 근데 아무튼 브루나이는 40만 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도시보다 더 작은 규모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뭔가 기회를 많이 찾고 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싱가포르. 너무 깔끔하고 관광하기 좋고 맛있는 거 많고 좋죠. 하지만 싱가포르는 정말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좀 약간 후덜덜해요. 진짜로.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몇 번을 뽑았는지 몰라요.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친구들도 많고 싱가포르에 아는 친구들 50명이 넘거든요. 그 친구들의 집에서 살면서도 같이 먹으러 나가면 뭐 밥도 같이 사 먹고 뭐 또 사주고 나도 뭐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좀 약간 숨 막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과연 여기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제 친구 중에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한대요. 왜냐면 아프면 일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작다 보니까 500만 정도는 되지만 브루나이보다는 크지만 너무 작다 보니까 도시의 모든 소식을 다 알 수 있대요. 저 사람 뭐 했대더라, 누군 뭐 했대더라. 게다가 한인사회는 그거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 집은 뭐하고 저 집은 뭐하고 서로 다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대요. 전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전 자유분방한 자유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알고 모두의 소식을 듣고 이런 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정말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죠. 싱가포르에서 직업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에이펙의 중심지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건너 건너 아는 분 중에 연봉을 7천에서 8천 사이를 받으시는데도 진짜 약간 되게 작은 쪽방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뭐 그분의 삶이 딱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봉을 7, 8천이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약간 10억짜리 홍콩 집에 고시원처럼 사는 느낌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건 좀 노노 거절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 그래서 10개국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생활비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에어아시아나 저가항공을 타고 여행하고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때문이고 말레이시아의 물가 때문이었어요. 제가 세계 테마기항을 촬영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끄라비에서 말레이시아까지 2시간인가 넘게 걸렸거든요. 그 비행기 얼마 냈는지 아세요? 35,000원 냈어요. 그러니까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장점들과 제가 찾고 싶은 꿈과 제가 이미 찾은 행복과 마음의 안정, 마음의 여유, 좋은 사람들, 제 친구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기는 저한테 가족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레이시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댓글. 저를 욕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좋다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쓰셨어야죠. 말레이시아가 좋다고 얘기했고 저는 말레이시아의 단점도 얘기했거든요. 그럼 단점에 이건 공감합니다라고 써주셨어야죠. 그도 저도 다 싫으시면 제 유튜브를 안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보지 마세요. 안 봐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레이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후진국에 가서 왜 사냐 뭐 거기 살 곳이 안 된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안 달려도 되니까 달지 마세요.
달면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합리적이라면 제가 반박을 하면서 설명이라도 드릴 텐데 그런 욕 같은 거는 쓰지 마세요. 정말 가족 같아요. 쓰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